부모 자식 간에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드라마 그 더 글로리에서 보면 문동은 창문을 뜯고 들어가서 부모님 집에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 돈을 좀 달라. 돈을 줬더니 그냥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구나. 모텔에 10대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 성매매를 시켜가지고 또 많게는 10번 뺨을 때리면서 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얘가 있어 이거. 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어. 여기 한번 싹 쓸어줄게. 이렇게 불시에 들어가니까 예. 전부 다 막. 상진 씨, 방금 권 부장님한테 메일 보냈죠? 아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왜 그렇게 웃었어요? 오늘 퇴근은 언제? 원희 씨는 오늘도 기분이 좋네. 국수는 언제쯤 먹여줄라나?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장님. 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내가 전직 프로파일러야. 아, 상진 씨, 왜 그래요? 이젠 아니잖아요. 김원희 씨, 아, 네, 접니다만. 현식 함부로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를요? 네. 양손 다요? 네. 정말? 들어오시죠. 아니 근데 이분은 누구셔? 레전드. 자, 어서 오세요. 우리 차옥주 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성함이 좀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러시네. 예. 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본인 이름 하면 그죠, 그냥 여자 이렇게 했다가 이름이죠. 무조건 한 번 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언니라고 불러라. 그렇지. 사람들이 예. 덜 쳐다보지. 아니, 이름을 부르려면 언니가 나는 오히려 들을 때 더 이렇게 나도 자연스럽다. 편하다. 네, 일룡이 오빠 하면은 네. 자연스러운데 옥주 오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름하고 이게 네. 저도 성을 빼고 부르면 일룡 옛날에는 되게 그 스태프들이 한 번씩 봤었어요. 일용 언니는 일용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유명했지. 어머, 왜 크게 웃으면 안 네. 돼? 근데 사실 우리 형사님 오늘 혼자 나오셨잖아요. 네네. 어벤져스급 형사님들은 다 어디 그래. 가셨나요? 맞아요. 열심히 지금 서천을 지키고 계십니다. 네. 다 계십니다. 오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지. 서천을 누가 지켜요? 지원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 약정 기간 3년을 의무 기간으로 지금 정해가지고 같은 팀에서 지금 그 휴대폰 개통했어요? 뭘 약정이야? 어떻게, 무슨 뭘 약정? 개통했어요?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예, 평소 쓰시는 말 전문 용어인가 보다. 아, 그래요? 약정을 했다. 여청 수사팀이라고 그 전에 이제 강력팀하고는 고객들이 네. 또 달라가지고 네. 고객층이 좀 다른 네. 부분들이 있어서 아. 요즘 직장 내에서 이렇게 스토킹 사건들이 참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스토킹이라는 게 어떤 관계에서 벌어질 것 같으세요? 남녀. 그렇지. 남녀 관계에서 그냥 모두에게 웃었는데 나에게만 그런 것처럼 착각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네. 스토킹에 관해서는 관계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지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 네, 자식 그러니까 스토킹은 모든 관계예요. 네. 모든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네.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올해 초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아들이 그 사이버 도박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부모님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방을 얻어서 분가를 시킨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자립할 능력도 없고 자꾸 반복해서 더 망나니가 됐구나. 네, 집으로 찾아가서 돈을 좀 달라 해달라. 제가 빚이 져 있으니까 빚 좀 갚아달라. 그걸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제 찾아오지 마라. 이제 문전박대도 하고 하니까 자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창문을 뜯고 들어가서 부모님 집에 가서. 네. 네. 이제 자고 있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소액 결제 이런 걸로 또 사이버 도박으로 이런 거를 자꾸 반복해서 그 중독에 그냥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구나. 심지어는 본인이 이제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끊어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자진해서 입원하겠다라고 돈을 좀 달라. 그래서 돈을 줬더니 조금 입원했다가 또 그냥 또 퇴원하고. 퇴원하고. 아. 그래서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근데 본인이 그럼 일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라든지 일당으로 받아서 또 일당 받은 돈을 또 도박했고. 다 도박으로 와 진짜 상진하고. 중독이다.
몇 살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나 이게 궁금하다. 그죠. 아, 2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근데 이건 또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드라마 그 더 글로리에서 보면 문동은 송혜교 씨 엄마가 막 자식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협박하고 막 쫓아다니고 이사 갈 때마다 막 찾아내고 알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명확하게 이제 거부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스토킹이 됩니다. 아, 가족 간에도 가족 스토킹이 간에 성립이 스토킹인 건 처음 되는구나. 알았다. 그런 판결이 있는 거죠? 스토킹으로. 그러니까 이게 친족 상도례라는 얘기 네. 들어보셨어요? 친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이런 재산 범죄 뭐 처벌을 안 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스토킹 혐의는 100% 성립이 돼요. 아. 그래서 네. 혐의가 인정이 되면 네. 3년 이내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 벌금.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요. 가족도. 저희도 이 아들한테 몇 번 경고도 줬었는데요. 이제 계속적으로 위반해서 이 행위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잠정 조치도 시켜봤고, 근데 잠정 조치가 뭔가요? 잠정 조치라고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1호는 서면 경고, 그리고 2차는 뭐 주거지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에 대한 분들은 전기통신, 뭐 전화나 메시지, 뭐 이메일 금지라는 들이고 4호가 마지막으로 1, 2, 3호에 대한 위반하거나 아이고. 했을 때 구금까지 하는 네. 이 같은 케이스는 구금 10일 동안 구금되는 잠정 조치까지도 된 사례입니다.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괴롭겠다. 괴롭지. 이게 또 자식인데 그렇다고 매번 당하고만 있을 수는 그러니까 없고. 이거 반복되는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그 돈이 밑빠진 행동이 필요하니까 그지. 이거 어떻게든 국가에서 차단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맞아요. 많아요. 네. 이제 신고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드물고 많이 좀 고민도 하고 실제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개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또 전과자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거 이런 일은 계속 놔두면 진짜 더 큰 일로 벌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강도가 점점 이제 세게 그렇겠지 막 세지는 거죠. 협박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예. 직장 내 아까 스토킹 말씀을 이제 했는데 업무 외 시간이라든지 집을 찾아간다거나 반복적으로 상황이라면 네네. 그것도 스토킹이 될 수가 있다. 그 저희 형수다 메일로 이게 과연 스토킹인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야. 이거는 좀 형사 최초의 좀 상담을 두 분께서 네, 좀 좀 해주셔야 될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떤 피해를 겪고 계신가요? 저는 그 전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못 헤어진다라고 협박을 하고 헤어지면은 자기는 죽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면서도 협박을 하고 그 뭐 폭력 같은 건 안 썼나요? 때리려고도 했었고요. 네. 헤어지자고 했을 때 손목을 잡고 3시간 동안 안 놔주고 있어서 제가 뿌리치려고 했었는데 손목을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멍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증거로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네.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난 사이인가요? 같이 알바하다가 만난 사이고요. 2달 반 정도 사귀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헤어지자고 한 거는 우리 전화 주신 분이 헤어지자고 한 건가요? 아, 네, 전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 휴대폰을 계속해서 봐도 된다고 뜬금없이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네. 저는 궁금하진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여자 혐오 댓글이나 게시판 이런 걸 많이 쓰고 저에 대한 욕을 쓰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같은 데에서 나체의 몸을 올리는 여성들에게 막 연락을 하거나 이런 정황이 있어서 못 사귀겠다 판단을 하고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헤어지고 나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잡아주길 바랬는데 제가 안 잡히니까 휴대폰을 저한테 던졌었고 아마 점점 이렇게 폭력성도 더 강도도 세질 수가 있는 네, 전화로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단절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렇게 뭐 집으로 찾아온다든가 뭐 이런 건 안 했었나요? 계속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되게 착하게 이야기했다가 네. 제가 좀 이제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폭력적으로 변하고 욕을 한다던가 협박을 한다거나
이제 부재중 전화가 16통 이상으로 찍혀 네, 있다거나 맞아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새벽 5시에 자기가 찾아가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집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무섭긴 했었죠. 네. 그럼 뭐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주변에 뭐 도움을 요청해 보던가 이런 건 안 해보신 거예요? 조금 애매해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다음에 꼭 신고할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볼 때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는 방식의 수동 공격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심리는 경계서적 성향이 높기 때문에 네. 이 감정이 극단적으로 오락내락 하거든요. 네네. 근데 가라앉아 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아 이제 괜찮아졌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감정의 변화 중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아. 그거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잠잠한 게 네. 일이 해결됐거나가 아니라 네.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을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 감정이 또다시 고조되었을 때 폭력성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죠. 신고를 하던지. 네. 지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 대처하는 것이 강해지기 전에 강도가 더 세지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하고 해결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네, 되지 이런 않을까. 사람들의 약간 심리는 반응을 보고 겁을 먹는다. 그럼 뭐 더 강하게 한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보다 약자라고 하면 더 세게 나가는구나. 이제 그 아니면 또 강하게 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가족을 내가 또 좀 통제할 수 협박한다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이제 뭐 하신 이야기 중에 네. 뭐 3시간 동안 팔목을 잡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스토킹보다도 형법상의 감금죄 이런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감금죄라는 게 어디 가두어 놓는 것만이 아니고 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지붕에 뭐 수리하러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치워버려서 못 내려오게 했다. 이것도 감금죄예요. 그러네. 아. 자기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과속으로 달리면서 못 내리게 한다. 이것도 감금죄고. 손목 잡힌 건데 이게 될까? 이게 아니라 이거는 강금죄에도 형법상의 해당될 수 있는 죄명이 거니까. 되죠. 네. 아, 본인이 판단할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나 지금 들은 너무 무서운데 그 3시간 동안 잡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감정의 그럼. 변화가 엄청 있었을 거 아니야. 조금만 잘못해도 위험하지. 엄청 위험한 상황 아니야. 네. 그죠? 그럼요, 위험하지. 아, 또 신고하셔서 피해를 좀 막으셨으면 좋겠네요. 꼭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내가 또 사귀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하고 참고 네, 네,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 가족까지도 또 괴롭히잖아요. 그건 요즘 사건들을 보면. 저번에도 그런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뭐 소위 김태현 사건이니 네, 뭐 네. 이런 살인 사건들이 다 스토킹으로 시작된 사건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본인뿐만 아니고 주변을 다 힘들게 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예요. 아, 그 24시간을 이렇게 네. 예민하게 있는다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아유, 그거는 언제 정말 어디서 견디기가 나타날지 어렵죠. 모르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피해를 당하시잖아요, 많이 사실. 많이 당하죠. 사실 저는 한 2년 정도 되긴 했는데 네. 다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방송 때 자기가 당시에 살고 있던 아파트 외곽이 잠깐 지나갔대요, 방송 때. 근데 스토커 찾아와가지고 몇 톤지는 모르니까 아파트는 보였는데 막 집집마다 다니니까 완전 민폐를 끼치고 다니니까 본인이 또 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좀 무명으로 지내다가 이제 어떤 한 드라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그 방송이 월화 드라마였는데요. 방송 끝나면 전화가 와요.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네. 와서 제가 그날 했던 대사를 읽고 딱 그것만 하고 끝나요. 현장에 있던 사람이요? 아,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번호가 제 결혼기념일 번호였거든요. 근데 그 결혼기념일 번호를 뒷번호를 없애버렸어요. 너무 겁이 나서. 그 목소리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아니 제 또래였어요. 나는 그때 그 생각도 했어. 아, 이 친구가 연기를 하려고 하는 친구가 처음에 순진하게 그렇게 했었고 아까 그 보면서 썼나 봐. 약간 속독을 뭐, 해서 약간 뭐 정신병일 예, 수도 있고 망상도 좀 있고 망상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되게 실패를 하니까 그대로 메모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방식을 그럴 수 선택을 있지. 하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좀 치료가 필요하죠. 그때는 뭐 유명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내하고 얘기해서 그냥 휴대폰번호 바꿨지. 항상 피해자들이 또 도망가거나 이사가거나 전화번호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 우리 권 교수님도 이제는 뭐 팬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니야, 과하다 이제는 이런 출소한 애들이 DM을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라고? 그 무슨 사건의 범인이다. 뭐 덕분에 잘 지냈다. 요즘 어디 뭐서 지내냐 한번 보자. 뭐 이런 게 와요. 딱 협박이 아니더라도 애매한 선에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나와서 나를 뭐
왜 봐? 뭐 그리워할 일이 있나? 그러니까 왜 그리워? 참나. 아니 용영에 출연하셨을 때 사건을 2건이나 해주셨잖아요. 2018년에 망상 살인, 네네네. 그다음에 2019년에 존속 살인. 네. 2019년 그 존속 살인 이 사건은 친구가 전화가 안 돼서 집 앞에 찾아가 봤더니 분명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안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소방으로 신고를 해서 이 공동대응을 요청으로 해서 갔던 겁니다. 소방서에 전화해서 문을 예, 열어달라. 대문을 해가지고 혹시나 네. 지병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시신이 있어서 혈흔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었고 또 매트에 그냥 깔려 있는데 누워 있는 자세에서 옷은 말려 있고 뭐 세탁기에는 피 묻은 옷이라든지 그건 뭐 텐트 뭐 전지 가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상황은 도대체 뭐고 이 분명히 사고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거 뭐 피가 흔적은 없고 문은 다 잠겨 있고 뭔가 참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을 의문이 들었구나. 했었던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확실하진 않았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감식이 와서 예. 봤더니 이 뒤쪽이 자창이 9군데 있어서 이건 분명히 타살이 이제 맞다. 그래서 뒤에서 찔렀다는 얘기죠. 네. 처음에는 뭐 빨간 것이 있었는데 피 냄새는 안 나서 뭘까 봤더니 마요네즈, 케찹 이런 게 막 뿌려져 있고 에? 어디에? 바닥에 바닥에?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냄새 없애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검거해서 봤더니 어렵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뭐 했네. 설탕, 밀가루 이런 걸 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그 톱하고 가지치기 할 때 쓰는 전지가위 있어요. 네. 전지가위. 예. 예. 아마 차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이동하고 뭐 은폐하려고 하려는 목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실제로 마주 물어봤을 때는 검거에서 물어봤을 때는 원래 처음 계획은 그렇게 했었대요. 아예 다 토막을 내가지고 계획은 그렇겠지 뭐. 처음에 계획은 아니 근데 결국에는 뭐 CCTV 이런 걸 다 카드 결제 내역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추적을 했더니 결국엔 범인이 네네. 아들인 걸로 예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전부터 이 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망하면 유족에 대해서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주변의 관계가 어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해가지고 오기로 했었어요. 그 당일날 사망 사실을 알리고 네. 그랬더니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핸드폰을 꺼지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 주변을 확인해봤더니 직장에다는 그 당일날 그만두겠다라고 저희가 연락을 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부친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까지 거짓말하면서도 오자는 분명히 의심스럽다. 네. 이 사람의 그 과거 행적이라든지 전과도 보니까 약간 신기가 있어서 부모님이 그 점집을 차려줬대요. 근데 거기에 불도 지른 전력이 있었고 또 미용실에서 머리 하는데 뭐 불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흉기도 들고 있으면서 막 했던 사건들을 보니 충분히 이 사람은 있었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은 있었지만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을 검거를 하긴 했거든요. 네. 자백 받았고 2명을 더 시신을 더 죽였다고 하더라. 에? 뭐라고? 2명이 또 있었다고요? 네, 2명을 더 죽였다. 뭐야?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하고 그거 어디에서 그랬냐 했더니 인천 미추홀에서 했다. 에? 그래서 뭐야? 거기 확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시신 2구가 발견돼서 사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담당 검사한테 연락을 했었죠. 이 잡고 보니 2명을 더 죽였다더라. 또 확인됐다. 검사님이 바로 그냥.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 네, 그래도 와. 그 과정에서 이제 결제 내역이 나와서 증거가 나왔다라고. 결제 보는- 내역은 뭐가 확실했어요? 제 아버지의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편의점에서 양말로 이게 되는지 처음으로 소액을 먼저 결제를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또 도망가는 과정에서 금을 사가지고 금을 현금화하는 그 과정에서 CCTV로 네. 얘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있는데 이제 주범이 그 아들이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아들이 실질적으로는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계속 카톡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렇게 하고 예행 연습도 하고 수시로 계속 해라.
뭔가 거기에 뒤에서 대한- 조정하는 사람이 네. 있었던 거예요? 격려해주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걸 뭐 부추기면서 어머나.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이건 네.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 뭐예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마사지 업소의 사장이고 음. 그 아들은 거기에서 업소 종업원으로 음. 인터넷으로 예약받으면 손님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정상적인 그 마사지 업소가 아니고 게이였습니다. 게이. 그래서 손님들이 남자예요. 아들은 업종에서 특급 에이스라는 거예요. 게이 중에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아들은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는. 네. 근데 이 업주는 그 아버지를 죽여서 본인이 뭐 이득이 되는 게 있나? 자기 직원이니까 자기 장사 잘 이 되게 사람이 하려고. 원하는 거를 어, 그냥 이렇게 못 떠나게 하려고 한 거죠. 네. 이것도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렇죠.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어. 실제 이제 공법인 사장도 죽이려고 했다. 아, 내가 오늘 잡히지만 않았어도 기네스북에 오르는 건데. 아이씨. 제가 다 죽인 건 맞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기가 범행을 하고 나서 보니 자신감이 생긴 거죠. 얘도 한번 어떻게 해?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참 심각하다. 심각해. 아이고. 아니 그 자주 오는 단골 중에 그 진짜로 이제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또 만나면 큰일 난다. 세 번째는 이제 구속 알지? 한 2년 정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그거 된것 됐네. 같은데 네. 그때 마침 용역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 명을 어벤져스.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여청계 수사팀은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공유해서 단톡방으로 운영을 시키는데 네. 이거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 메시지가 딱 떠가지고 어벤져스 세 분이 식사하고 있는데. 네. 예. 모텔에 10대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 이렇게 해서 강목치기를 했더라고요. 네? 강목치기요? 강목치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매수자들한테 미성년 강간범으로 신고하겠다. 예, 돈을 뜯어내는 거. 아 피해자로 네. 둔갑시켜서. 네. 근데 이때 진짜 강목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별명이 이렇게 강목치기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강목을 들고 들어요? 네. 그거 뉴스에서 심심찮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성매수남이 신고를 하게 된 거였어요.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이 남자가 이 자체 인테리어를 한 사건이어가지고 성행위가 좀 지연된 거예요. 에? 인테리어를 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 모텔을 인테리어 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지. 아이. 이거 그 은원대 이 남자가 성기에 예, 이제 거기에 그 인테리어를 했다는 거. 인조 막 모조 이런 것들을 그 붙여가지고 인테리어, 네. 성매수남이 네, 그렇죠. 성매수남이 이 성행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기가 못하는 입장이 되는데 네. 특수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몰랐구나. 지연됐는데 몰랐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관계를 하기도 전에 네, 하기도 전에 와버린 하기도 거예요. 전에 들어온 거구나.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뭐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한 애는 남자애는 여자친구고 한 애는 뭐 오빠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얘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다.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폭력성을 좀 아 그렇지 나타내기 위협하기 위해서 뺨 때리면서 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남자 둘이서 네, 서로 남자 둘이서. 오빠니 뭐 이러면서 네. 관리 못해서 근데 원래는 들어오자마자 그 성매수사를 때렸어야 되는 거야. 원래 원래는, 그게 예, 상식이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약간 근데 어설픈 거였어요. 우리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갈 수 네. 있다는 아, 걸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러고 보여주려고. 돈을 얼마를 요구한 거예요? 200만 원을 달라. 그렇게 돈을 요구하고 하니까 네. 나는 얘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분들도 하지 않았는데 200만 달라고. 자기 200만 원 달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신고를 할 수 신고를 있었던 해서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하신 거군요. 네네. 갔더니 단골인 10대가 있었던 거죠. 다른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네네. 마주치게 된 거죠. 이제. 이 다른 사건이었지만 얘가 제주도 놀러 갔다가 식당에서 술을 시켜가지고 그걸 빌미 삼아서 업주한테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팔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돈 뜯으려고 아, 난 뉴스에서 봤는데 실제로 네, 실제로 있구나 이런 이런 일이 게. 있구나. 그런 수법을 했었고 네네. 거기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네. 택시를 타고 서천까지 와가지고 그 택시도
좀 이따 보내줄게요 하면 또 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대면을 하게 된 거였는데 자세도 정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학생들이. 예, 아저씨 뭐 제가 돈이 없는데 한 2,000원만 빌려주실래요? 커피 하나만 제가 갚을게요. 이렇게, 껄렁껄렁.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그 몇 번째 왔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 혹시 사건 지금 몇 개 있어요? 저 한 건은 형사팀으로 가게 됐던데 왜 형사팀으로 가게 됐어요? 나 미성년자인데 왜 요청해서 안 하고 형사팀으로 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강력계 있다가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진짜. 아저씨가 강제팀에서 형사를 하다가 왔는데 말이야 적응이 안 되거든. 너네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너네들 아저씨 이 얼굴 이렇게 한두 번 더 보게 되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못 보게 될 거야. 다 그랬더니 뭐 왜 그래요? 뭐 그때는 막 태연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너에서 한번 느끼게 해줄게. 이 서천에서 가출팸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한번 싹 쓸어줄게 이런 식으로. 네네 겁을 단단히 주셨네요. 네. 그랬더니 근데 이제 세 번째 강목치기 할 때 딱 받은 거예요. 강목치기로 또 다시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딱 보고 나서 그 아저씨인데 오늘 또 봤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다. 더 이상은 없다. 이제 아유. 그대로 가는 거다. 가출한 이 고등학생 남자의 3명과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20대 초반 등치도 좋고 이제 문신을 많이 이렇게 한 2명이 만든 가출팸이 있었는데 네. 이 여중생들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고등학생 애들이. 그 뒤에 20대 또 성인 남자들이 네네. 아. 처음에는 애들에게 뭐 먹여주고 담배도 시켜주고 술 사주겠다. 네. 그렇게 제공을 하다가 빚으로 이제 지게 만들었어요. 너네들 다 밥값이랑 해서 다 너네들 빚이잖아. 갚아야지. 그래서 그걸 빌미로 성매매를 시켜가지고 하루에 이제 최소 3건은 무조건 할당을 해가지고 또 많게는 10번. 그 여중생 10번까지. 아이들한테. 네. 네. 그렇게 할당을 주기도 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 미리 짜가지고 휴대폰을 미리 이제 숨겨 이 바지에 넣어서 아 여자들이 이제 조사를- 조사받으러 가는데 전화를 걸고 이제 와서 조사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듣게 한 거죠. 어떤 내용을 묻고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지네끼리 입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네, 예. 아 전화 통화를 이미 이렇게 네. 해놓고 얘네들은 수갑을 채워야 된다. 또 회유하거나 휴대폰도 없앨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네. 곧바로 그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잡아야겠다, 체포를 해야겠다. 그냥 체포영장보다는 긴급 체포를 해서 빨리 가서 해서. 수갑 채워야겠다 해서 문 열고 들어갔죠. 근데 막상 딱 2시에 들이닥치니까 들어가니까 예. 진짜 놀랐어요. 전부 다 막 이렇게 전부 다 자고 있는 척을 하더라고 다. 한 7-8명이서 야 이거 나와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네. 거실에서 주범으로 있었던 여러 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네네 보이는 데서 수갑을 이제 다 채웠어요. 채웠죠. 네. 아니 뭐 영장 있어요? 뭐 영장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이제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그래서 긴급 체포하는 거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20대들이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체포해서 가면서 네. 야 걔 그 20대 형 어딨어? 걔 연락 안 되던데 기다리라고 해. 걔도 이렇게 말을 하고 데리고 나오니까 이제 벌써 난리 났어. 오자마자 경찰서로 와가지고 혹시 저 찾으러 왔다던데 20대가? 네, 20대가 연락을 안 받던 데가 그 자수한 거죠? 그 결과. 자수라기 반자수네. 반자수인가? 아니 그러면 그 여자애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애들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자들 이제 병원 가서 일단 검사를 해봤더니 성병도 걸려 아유, 있었던 어린애들이. 예, 애들이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막 좀 눈도 충혈되어 있고 꼴도 완전히 뭐야 막 이게? 아, 그 20대 애들이 다 구속이 되니까 이 팸 자체가 와해가 전부 된 거죠. 아 서천에서? 네. 나는 그 애들이 궁금해. 까불던 애들 있잖아요. 뭐 돈 예, 꺼달라고 뭐 구속. 체포돼서 구속되고 돌아오는 길에 실질 받으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 아저씨 하는 말 지켰지? 약속 지키지? 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워딩 그대로 하자면 서천 여천계 진짜 X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런 거였어요? 아, 대놓고 면전에다가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짠데요? 저 나오면 진짜로
사고 안 칠게요. 나 차라리 다른 지역 가서 하겠다. 그렇게 그러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네. 형사 앞에서도 이런데 참. 그러면 그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담당 형사하고 우리 학원에 계속 연락은 하고 지내는. 아 지속적으로 또 예, 가출은 네. 환경적으로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더라도 다른 부분들로 빠져들지 않는 걸기 위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 와. 그 한 명은 나름대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방황하지 않고 예, 검정고시도 하고 준비해서 아, 그래요? 이런 마음을 현재까지는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린 청소년이 또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린애 세상에 미리 그러기 또 접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 참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속상하네요. 네. 형수다에 그 어벤져스 3분 한번 모시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은 네네. 저희가 뭐 서천으로 그래 가서 우리가 한번 서천으로 한번 가죠. 야외 촬영. 야외처럼 한번. 아 네. 저희가 상의를 한번. 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